아까 이제 저거 찍느라고 말을 못했는데 모의고사에 대한 시험을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이지. 처음. 물론 축약된 약식의 모의고사 시험이기는 했어. 근데 그게 전체 문항수는 30문항이 나올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1학년 때는 22문제, 8문제, 이제 뭐 3학년 올라가면 29문제, 9문제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제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모의고사 같은 것은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지. 가장 앞장에는 2점짜리가 등장을 해요. 그럼 2점짜리는 3분, 4분 안에 다 풀고 그냥 넘어가야 돼. 슉슉슉.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우선 연산 연습부터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 장을 그냥 넘어가는 느낌으로 넘어가셔야 돼. 그냥 넘어가. 그럼 벌써 몇 번이냐면 9번쯤 될 거야. 9번에서 10번. 근데 요즘에 추세상 12번, 10번에서 12번 사이 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항상 거기서 걸려. 한 번. 3학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나오는 3점짜리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한 문항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선택형의 마지막 문항들. 그 다음에 저 맨 뒤에가 있는 단답형의 마지막 문항들. 그게 이제 소위 킬러라고 하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험을 최대한 거기에 걸맞게 분위기 비슷하게 짠다고 짰어. 아마 그럴 거야. 16번 뭐 이런 것들, 그지? 걸려가지고 못 풀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하던 거 마무리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그냥 뭐 한다? 상수함 정리해서 2번 문제는 1번 조금 이따 할 거야. 자, 그 다음 3번. 3번을 이제 보니까 문제가 여기가 이제 bx 플러스 얼마야? 6. 근데 얘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다 그러면 우리 1단계로 뭐 한다 그랬어? 그냥 쓴다 그랬죠? x-1로 나눴을 때 어떤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는 4입니다. 그럼 머릿속에 추가적으로 뭐도 떠오르고 있어야 돼. f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4가 나옵니다도 떠오르고 있어야 돼. 그죠? 그 상태에서 밑에 거 f의 x 플러스 2는요. f의 x 플러스 2는 x-1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럼 나누어 떨어지니까 여기에 뭔가가 들어갈 거야. 그쵸? 됐어? 여기까지가 아마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뭘 해볼 수 있을까? 여기다가 뭘 해볼 수 있을까?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는 선생님이 뭐 하라 그랬어? 표현을 했으면 그 다음 뭐 해? 표현해놓은 것만 뚫어지게 쳐다봐도 된다 그랬어. 대신에 표현을 잘 해놔야겠지만 표현해놓은 거 이거밖에 없어. 더 이상의 뭐가 전혀 없어요. 그럼 표현해놓은 것 중에 그나마 써봄직한 것이 요거 하나 딱 있네. 요거 하나. 그죠? 그럼 이거는 뭐야? f의 1. 근데 요게 수하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여기서의 1은요. x예요? x 맞아? x 맞아. 근데 이게 x예요? 아니야. 뭔 소리야? x인데 x가 아니야. 이거 뭐야? f가 4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i. x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 생긴 게 x 플러스 2지만 얘가 뭐가 나오면 1이 나오면 얘가 1이 나오면 4가 나온다는 거지. 4가. 무슨 말인지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x에다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첫 번째 뭐를 또 알 수가 있니? x에다가 1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f에 3이 되잖아. 이거 모르는데? 근데 얘가 x-1이 있으니까 우선은 뭐가 나오고 0이 하나 나올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해볼 수가 있을까? 뭘 해볼 수가 있을까? 고민해. 문제는 항상 시작과 끝을 잘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지. 방금 전에 조건 몇 개 구했어? 2개 구했죠. 얘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무슨 문제다? 나머지 정리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선 뭘 집어넣고 1을 집어넣었어. 그럼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6은 얼마가 나오게 되고 4가 나오게 되고요. f에다가 3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 27 더하기 9a 더하기 3b 더하기 6이니까 이 값은 얼마 나오고? 0이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a 값과 b 값을 둘 다 구했으니까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지?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얘도 지금 나머지 정리로 가는 아마 중간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는 뭘 좀 박스를 좀 쳐놓으시면 좋겠냐면 Q2에다가 좀 박스를 좀 쳐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Q2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 하는 경향이 좀 있냐면 Q를 구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생각보다. 근데 이거 구하는 문제는 아니지. 3점짜리야.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x의 5제곱 플러스 ax 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전체의 x에 플러스 2. 얘를 x-1로 나눴을 때 그랬으니까 x-1로 나눈대요. 몫이 qx가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6이래요. 이렇게 나왔대. 그럼 우선 첫 번째 뭘 해볼 수가 있을까? 이거 나왔으니까, 그지? 양변에다가 뭐 해볼 거야? 1을 한번 집어넣어 볼 거야, 그지?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고 1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2의 값이 얼마다? 6이다. 그럼 a 값은 얼마가 나올까? 4니까 넘어가면 1 나온다, 그치? 그럼 이제 fx를 요 앞쪽에 있는 식을 다시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 x의 5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요. x-1의 qx의 플러스 6이다. 그러면 여기서 별 생각 없이 문제를 푼다 그러면 이거 넘어가고 x-1로 나눠도 돼. 그러겠지, 그지? 그지? 그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 박스치라 그랬던 q의 이 값은 뭘 얘기하냐면 그냥 x자리가 2로 바뀐 것 뿐이잖아, 얘가, 그지? x가 2로 바뀐 것 뿐이야. 그러니까 뭐 하면 돼? x에다가 그냥 2 집어넣고 양쪽에다 그냥 식 정리만 한번 해보자고. 양쪽씩 정리하면 얼마 나와, 이거? 32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2의 값이 얼마?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1 곱하기 q의 2에다가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q의 이 값은 그냥 q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구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다, 이거야. 됐죠? 자, 정리됐으면 다시 1번으로 넘어갑니다. 앞에 거. 아까 이거 그림 그리는 거 귀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을 때 그냥 지나간 거야. 여기인데 수강료 냈다 생각하자. 수강료 냈다 생각하자. 사진 한 장이면 뭐 싸게 먹혔다, 그지? 자, 이렇게 생겼어요. BG의 길이하고요, GD의 길이하고요, B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자, 요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하라고 나왔어. 그러면 문제에서요, 잘 봐요. 내가 이런 이야기 언제 한번 한 적 있어. 도형이 나왔어. 도형이 나왔어. 근데 건널비, 그 다음에 부피, 그 다음에 모서리 길이, 모서리 길이의 합, 모서리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 뭐 하는 문제라 그랬니? 곱셈 공식 문제라 그랬지, 그지? 특히나 단원이 전범위가 아니라 중간고사 범위 내에서 만약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면 거의 90% 이상이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요? 여기를 변을 하나 잡으세요. 여기 C, 여기를 A, 여기를 B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그럼 여기는 이 노란색은 뭐라고 쓸 거야? 루트에 a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쓸래요? 루트에 요거랑 요거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 b제곱이요. 이렇게 쓸 거예요, 그죠? 됐어? 그럼 문제에서 구한 노란 색깔 변들의 합이라고 하는 거 제곱의 합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정리 좀 할까?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제곱 더하기 c제곱을 루트의 제곱이니까 그냥 이렇게 씁시다. 더하기,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루트 씌운 거 다시 제곱이니까 그 다음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루트의 제곱, 그지? 요거 구하라는 얘기야. 다시 얘기해서 2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였다고. 그럼 아까 우리가 예측한 게 맞았나 볼까? 건널비, 요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지? 요 밑에 있는 면은 뭐예요? AB, 그지?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면은 뭐예요? BC,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면은 뭐예요? AC. 걔네들이 두 개씩 있는 거지? 그러면 2에 AC 더하기 BC 더하기 AB. 자, 요거 한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건널비니까 148. 오케이. 그러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값은 74 나올 거고. 두 번째 또 뭘 구하고? 모서리의 길이 합. 모서리의 길이 합은 A가 몇 개? 4개. B도 4개, C도 4개. 그럼 4개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얼마? 60.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얼마예요? 15. 이렇게 나오지? 그거 얘 알려줬고 얘 알려줬어. 제곱 구하래.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이 정도는 5번. 자, 5번
이거는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답니다. 뭐 xpx에다가 또 체크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이 문제는 충분히 내신에도 나올 법한 문제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px가 머릿속에 그냥 생각은 이렇게 돼야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요건 이제 머릿속에 예측. 근데 p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랍니다. 그러면 얘는 p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옵니다가 가의 조건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나가 문제야. 나. 그 나는 어떻게 될까? 얘도 앞에 x 있다고 쫄지 맙시다. x가 있다고 쫄지 말고 그냥 뭐 하면 될까? p에 x 써볼까? 자, x px를요 얘를요 x-2로 나누면 몫이 나오고 플러스 나머지가 2 나오네. 그러니까 가운데 비워놨지. 왜 비워놨냐면 x px니까 실제로 계산을 해봐. 불안하면. 그럼 여기 어떻게 돼?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니, 그지? 맞아?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요것만 봐볼까? 이제 지워버리고 요것만 봅시다. 뭔지 모르는 다항식이야. 그냥 다항식 하나 여기 덩그러니 있었어. 얘를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2입니다. 이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랑 달라진 게 있니 없니? 없어. 그냥 x-1로 나눈 거고 나머지가 2인 거잖아.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뭐 할 거야? x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 그지? 그러면 여기는 얼마? 2p의 2. 이 값이 이거 얼마 나오고 2 나오고. 아, 그러면 p의 이 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고 나면 앞에 있는 3번인가 문제랑 비슷하죠? P1 구했고 P2 구했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 됐죠? 5번도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계산해서 답 내는 거 정도는 좀 본인들이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번 문제예요. 6번 문제는 x제곱 플러스 1에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면 좋겠죠. 6번 별거 아닌 문제야.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3의 x제곱 플러스 1의 플러스 2. 근데 얘가 x제곱 플러스 a랑 x제곱 플러스 b로 인수분해가 된대. 근데 이거 뭐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이거 뭐 머릿속에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저 위에 것만 봐도 할 수 있어야 되지, 그치? 학교 내신 시험을 보더라도 문제지가 2장에서 3장 나온다고 그랬을 때 두 번째 장 첫 번째 문제 정도 될 거야. 첫 번째 장 마지막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란 얘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x제곱 플러스 1을 치환을 할 거야, t로. 그럼 여기는 t제곱 플러스 3t에 플러스 2는 0이니까 t 더하기 1에 t 더하기 2가 0이 될 것이고 t 자리를 원래 걸로 바꾸면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여기는 x제곱 플러스 3이 0입니다 나오겠죠? 그래서 a값 얼마고? 2가 되고 b값은 3이 됩니다. 바로 찾으시면 되고요. 됐나요? 7번 문제. 자, 다항식 7번은 그럼 딱 보는 순간 뭐 떠올라야 될까? 7번 문제 보기차식 떠오르시면 되겠죠, 그죠?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2.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보기차식에 관련된 건 총 몇 개 나온다고? 2개 나온다고. 모의고사 풀이지만 모의고사 풀이 아닐 수도 있어. 내신 공부일 수도 있어.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 할 거야? x 제곱을 t로 치환한 후에 뭐야? 인수분해. 이거 인수분해가 될 때 쓰겠죠,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떡하니?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떡하라 그랬어? 어떤 거에 제곱 빼기 어떤 거에 제곱의 꼴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죠? 모양 맞추기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건 어떤 건가 볼까? 얘는 뭘까? x제곱을 우선 치환을 해놓고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 t제곱에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12. 아,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애구나, 그죠? 인수분해가 되는 애야. t-4에다가 t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t 값이 x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에 x제곱 플러스 3. 그럼 x제곱 플러스 3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고요.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에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오케이. 그럼 a 값은 2고 b 값은 3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문제 난이도 계속 올라갑니다. 8번 요거 다음번 시험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으로 나올 거야. 8번 문제가 이제 그런 식의 유형들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문제예요. 계속 뭐가 반복되고 있어? 101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예요. 3 곱하기 101에 마이너스 1. 근데 다항식 단원의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을 볼 때 뭘 하는 게 좋다 그랬지? 덩어리로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그랬어. 덩어리, 그지?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얘가 딱 보이는 순간 뭐냐? 동그라미의 세제곱 빼기 3의 동그라미의 제곱 곱하기 세모 더하기 3의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의 제곱 빼기 세모의 세제곱 요렇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냥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가 숨어있지만 그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녀석이었어? 동그라미 빼기 세모의 전체의 세제곱 공식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었어? 101이 들어가 있었고 여기 얼마? 1이 들어가 있었고요. 101에 1, 그지? 맞니? 아니잖아. 맞아? 맞지 뭐. 그냥 1로 놓고도 계산이 되지. 여기 마이너스라고 놨으니까 101. 그죠? 100의 세제곱이니까 갖고 하는 거야. 뭐 금방 찾으실 것이고. 됐죠? 넘어갑시다. 9번.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ABC가 있대요. 점 C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CH가 1이고 삼각형 ABC의 넓이는 3분의 4입니다. BH가 X라고 할 때요. 그랬어요. 자, 9번 문제는요. 요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 도형이 나왔는데 도형, 특히나 삼각형에 나오는 경우 삼각형이나 뭐 평행사 변형 이런 기본 도형이 나올 때요. 기본 도형이 나올 때는 항상 뭘 생각하시냐면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배운 성질에 대한 게 머릿속에 좀 떠올랐으면 좋겠어. 성질. 자, 지금 요 문제는 보시면 직각의 직각이거든. 직각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뭐 있니? 요건 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으셔야 하는데요. 몇? 어? 엿? 그렇지. 엿 공식. 최고야. 그런 것만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 그죠? 정리만 좀 간단하게 한다. 뭐 있었어? A제곱은 오씨 미안. 여기 XY라고 합시다. X, Y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러면 이제 A제곱은 뭐가 나오고 X 곱하기 C가 나올 거고 B의 제곱은 Y 곱하기 C가 나올 거고 한글로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왼쪽 거 제곱은 왼쪽 짧은 거랑 긴 거랑 오른쪽 거 제곱은 오른쪽 짧은 거랑 긴 거랑 그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나오는 게 뭐 있어? 소공식 A 곱하기 B의 값은요 C 곱하기 H요. 이렇게 소자 실제 쓰는 것처럼 생겨서 소공식이야 이거. 소가 지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됐어? 그 다음 또 뭐 있었어? 유명한 거 엿. 뭐라 그랬니? 이게 이거냐 이거? 아니잖아. H의 제곱은 X 곱하기 Y. 이것이 진정한 역공식이야. 그지? 요런 거. 이게 좀 머릿속에 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랬냐면 CH의 길이가 1이고요. 넓이가 3분의 4래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냐면요. 요거 있잖아. 우리가 소공식이라고 했던 거 있지?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넓이 공식이에요. 이거 넓이 공식이야. 뭐냐면 봐봐. 요걸 직각삼각형으로 바라봤을 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가 삼각형의 넓이를 이야기하죠. 근데 모두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H도 삼각형의 넓이를 이야기하지. 거기서 2분의 1을 지운 게 소공식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CH 길이가 1이다. 근데 삼각형 ABC의 넓이가 3분의 4다. 그랬으면 3분의 4라는 넓이는요. 뭐 할 거야?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H를 할 건데 H가 지금 뭐였다는 거야? H가 이게 1이었다는 거야. CH의 길이가. 이해되지요?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란 얘기니? C의 값은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야? 이게 C의 값은 H가 1이니까 넘어가면 얼마니? 3분의 8? 3분의 8이었다는 얘기야. 여기가 3분의 8이라고 여기가. 됐니요?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또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연결을 해 가야지 이제 연결을 해 가야지. 우리가 지금 요 그림상에서 봤을 때는 y의 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BH 맞죠? 얘를 얘기하고 있거든. 그 y는 어떻게 생각할 거야? 자, 이렇게 합시다. y 자리를요, 요 자리를 y라고 놓으면 y에 의해서 x 값은 뭐라고 쓸래? c-y잖아. 근데 c가 뭐였지? 3분의 8이지. 그럼 3분의 8 마이너스 y라고 쓸 수 있죠. 그러고 나면 아까 이야기했던 공식 중에 h의 제곱은 x 곱하기 y라는 공식이 있었지? h가 누구였어? 1이었어. 그 다음에 x 자리에다가 요거 쓸 거지? y 곱하기 3분의 8 마이너스 y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y제곱 마이너스 3분의 8y에다가 플러스 1은 제로요. 그래서 3y제곱 마이너스 8y에 플러스 3은 제로입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까요? 됐습니까요? 자, 그 다음은요. x의 값이, 이걸 x라고 놨대, 우리가. 문제에서는 x라고 놨어. 근데 나는 y라고 놨으니까 계속 y를 끌고 갑시다. y의 값은 지금 1보다 작은 상황이어야 되는 거죠? 맞지? 1보다 작은 상황. 그렇다면, 걔를 어떻게 해야 돼? y는, 이거 놓고, 어떻게? 3분의 4풀마 루트에다가 4, 4, 16 마이너스 9 해가지고 얘를 막 정리를 막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얼마 나와? 3분의 4 마이너스 루트 7을 해야 될 거예요. 왜? y가 1보다 작다 그랬기 때문에요. 됐어?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 막 하나 집어넣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다 집어넣을 거야?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는 거기다가도 박스 하나 쳐놓을까요? 마지막 거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을요. 박스를 하나 쳐놓으시고요. 자, 3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막 플러스 4x 플러스 7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 문제에서 준 게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은 제로라는 걸 줬어. 이런 조건식을 준 상태에서 이 값을 구해라. 그래서 x 값을 구해서 대입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x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복잡하면 무엇을 할까를 생각을 하시라고. 얘는 무엇을 할 거냐면 실제로 나누십시다.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으로 나눈다고 칩시다. 그냥 한번 쳐봐. 나누면은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이 나오고요. 플러스 9x 플러스 4라는 값이 나와요. 이걸 정리를 하면 왜 이걸 나눗셈을 했을까? 왜 나눗셈을 했을까? 요 부분 때문에요. 요 부분이 뭐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그러면 검산식의 형태로 써놨을 때 얘가 뭘 해도 0이잖아. 그럼 여기에 뭐가 와든 0이잖아. 그러니까 얘만 남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우리 뭐만 찾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x값을 구한 거야. 여기다 x 한 번만 집어넣는 거야. 한 번만. 됐습니까? 됐어? 자, 요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 자, 여기를 나눗셈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나눗셈을 하지 않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면 3x 제곱의 값은 8x 마이너스 3입니다. 그쵸? 그래서 3x 제곱을요. 3x 제곱 자리에다가 요거 8x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 거야. 됐어? 됐어. 그러면 3x 세제곱, x를 한번 곱해볼까요? 8x 제곱에 마이너스 3x야. 근데 아까 x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였니? x제곱이라고 하는 건 3분의 8x 마이너스 3이었고요. 마이너스 3x. 그럼 잘 봐봐요. 뭘 얘기를 하고 싶은가? 여기가 3차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식을 몇 차로 바꿨어요? 1차로 바꿨죠? 차수를 다운시킬 때 이 방법을 좀 많이 씁니다. 됐어? 요거랑 관련된 문제들은 내신 문제가 조금 더 다양하니까 그거는 수업 시간에 내신 문제 나오면 좀 더 추가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에 관련된 거는 할 얘기가 조금 많아.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살을 붙이는 걸로. 자, 10번 정리되셨으면 10번 넘어가시고요. 10번요. 자, 10번을 좀 넘어갑시다. 10번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나 모르겠네요. 어떻게 풀었나 모르겠는데 풀이법이요. 그냥 약간 노가다를 띄는 풀이 방법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질을 이용해서 한 방에 훅 풀어버리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이요. 애지간에서는 그 말을 안 나오면 그냥 3차 다항식 또는 가장 아무것도 안 알려주는 경우는 사실 어디서 시작? 다항식 fx가 에서 시작을 하는 게 맞거든. 근데 굳이 뭐라고 얘기를 해줬어? 3차 다항식이라고 굳이 얘기를 해줬어. 심지어는 최고차의 개수는 1이요 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죠? 그리고 그게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나 먼저 정리를 좀 해봅시다. 나를 정리하면 이 fx는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qx가 나오고요. 플러스 2에 x-2가 나온답니다. 그럼 모든 다항식 문제에서 시작은 항상 뭘 갖고 시작한다 그랬지? 차수나 개수를 비교하는 걸로 미지수 최대한 적게 쓰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 그랬어. 그러니 잘 봐봐. 얘는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래요. 최고차가 몇 차였죠? 3차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한 거는 QX 차수에 의해서 뭐가 되는 애? 3차가 되어야 해. 왜? 위에 뒤에가 1차니까. 맞죠? 아, 그러니까 QX는 뭐여야 된다? 1차여야 해. 심지어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X.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 상수함은 뭔지 모르니까 그냥 A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분석해 놓은 거를 가지고 식을 깔끔하게 다시 씁시다. fx는 뭐다? x-2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a에다가 플러스 2의 x-2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됐죠?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한 거야? 다가 필요한 거야. f의 0은요. 여기다 0 집어넣으라는 이야기. 여기다 0 집어넣으니까 얼마? 4에 여기다 0 집어넣으니까 a 여기다 0 집어넣으니까 얼마? 빼기 4 한 값이 얼마고요? 0이고요. 그래서 a가 얼마? 1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fx 결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쵸? 그러니 안 그러니? 됐어요? 그러면 fx는 어떻게 쓸 거야? fx는 x-2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2에 x-2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니요? 아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엔 어떻게 할래? fx를 x-1로 나눈 몫을 qx라고 한대요. 나눠보겠죠. 그지? 나누려면 이제 또 노가다 띄셔야죠. 됐어요? 자, 한 가지 방법을 조금 더 알려드림.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림. 이게 봐봐요. x-2로 묶어지죠? 식을 정리 먼저 해보는 거야. 오히려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그러면 이 자리가 뭐가 들어가냐면 x-2에 x 플러스 1에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정리가 되는 것 같으니 정리를 마저 해봤어. x-2에 요거 정리하면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네. 또 이것은 얼마고? x에 x-1에 x-2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 잘 봐. 다시 fx를 뭘로 나눈대? x-로 나누면 몫은 얼마니? 이게 몫이지? qx가 얼마 나와? qx가 x에 x-2가 바로 떨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됐니? 그래서 문제가 굳이 나왔다는 건 내 생각에는 그냥 이거 이용해서 풀어라라고 낸 것 같아. 이용해서 풀어라라고 나온 것 같아요. 자, 11번.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정답률도 11번 문제가 굉장히 낮았던 것 같아요. 먼저 시험 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자, 11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다항식이랍니다. 4차에다 동그라미 좀 쳐놓을까요? 4차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그럼 가 먼저 정리를 할까? 가는요. fx가 x 플러스 1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몫이 나오겠죠? 몫이 나오고 플러스 나머지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fx를요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q2의 x가 나올 거고 플러스 r2가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가 첫 번째 가에서 뭐라 그랬냐면 r1의 값하고 r2의 값이 같다 그랬거든. 그래서 요거를 지웁시다 이렇게. 됐어? 됐어? 그래 놓고 요걸 잘 봐봐요. 그러면 똑같이 생긴 애가 나와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애가 나오지? 근데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x 플러스 1에 q1의 x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에 q2의 x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됐어? 그럼 잘 봐.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얘라 그랬고 얘는 얘라 그랬잖아.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 뭐야? 얘네들이 같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논리 싸움이야. 보세요. Q2는요. Q2는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해돼? 이런 거 있었잖아. 이 K의 값하고 3L의 값이 같다 그러면 K는 몇의 배수야? 2K와 3L이 같다 그러면 K는 무슨 몇의 배수? 3의 배수. 그 말이랑 똑같은 거야 지금. 이해돼? 됐어? 여기에 3이 여기 3이 있는데 얘네들 같아야 되니까 이 3은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2가 아니니까 이거 K에 있겠지. 똑같은 거라고 다시. Q2에 그러면 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똑같은 논리로 Q1은요 뭘 가지고 있어야 돼? X제곱 마이너스 3을 가지고 있어야겠지요. 이해되십니까요? 됐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을 추가를 해볼까? fx 마이너스 r은 몇 차니? 4차식이지. 됐어? 자, 지금까지 나온 이 세 개의 조건을 버무려 볼게요. 이쁘게 버무리면요 이런 모양 나와요. fx 마이너스 r의 값은 뭐라고? x 플러스 1하고 x 제곱 마이너스 3이 존재하는,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x 플러스 a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다항식이란 이야기야.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나는 또 나대로 따로 정리를 좀 합시다. 나는 나대로. 자, 여기 지워버려. 오케이. 나는 나대로 한번 따로 정리를 해보자. 나. 그럼 나는 뭐라 그랬냐면 f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5는요 x제곱 플러스 x, 요것도 이렇게 미리 정리를 좀 할까?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똑같지? x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니 0을 집어넣을 거예요. 왜 q가 누군지 모르는데 뭐 알아내기도 귀찮아, 그지? 오케이. f의 얼마는 1의 값은요 5가 나올 겁니다. 요 5가 넘어가서 는 제로니까. 그 다음 두 번째 x에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또 넣어보겠죠. f에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얼마고 0은 얼마야? 또 5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나의 조건을 이제 어디다 쓰는 거야? 가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요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뭘 구해? 요거를 구한다고요. 왜? R도 미지수, A도 미지수, 미지수 몇 개? 두 개. 조건 몇 개? 두 개. 이렇게 풀면 된다고. 그래서 집어넣어놓고 연립방정식이란 이야기 넘어갑시다. 12번. 12번 문제는 이거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문제 같아. A의 뭐 n제곱을 A의 n제곱을 A-1, A 뭐 플러스 A로 나눌 때 뭐 이런 문제였어. 어떤 숫자의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는 녀석을 특정 숫자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해라, 이런 문제.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2022의 10제곱을요 505로 나눈대요. 그러니까 505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어떤 특정한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고. 자, 요거를요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걸 뭐 x라고 해볼까? 그냥 이걸 x라고 해보자. 이걸 x라고. 그랬을 때 얘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돼요. 505를 2022를 만들면 어떻게 돼? 4를 곱하면 2020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4x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에
10제곱이요. x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에 관한 녀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더라는 거지.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어떤 특정 상황은 요식에서 x자리에 505를 넣으면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는 거야. 이해돼? 아니 근데 얘가 x의 값이 그러니까 이런 다항식에서 성립을 한다는 거지 505를 꼭 이야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0을 집어넣고 r 값을 먼저 찾아보는 거지. r. x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여기가 얼마야? 2의 10제곱 2의 10제곱 얘가 r이야. 그래서 이 값이 얼마? 1024요. 이렇게 나오겠죠? 아 그러니까 4x 플러스 2의 전체의 10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x 곱하기 qx에다가 플러스 1024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완성된 식이. 됐어? 그럼 그것들 중 x의 값이 얼마면 505라면 어떻게 되는 거니? 2022의 10제곱은요 505로 나눴을 때 어떤 목 505를 나눴을 때의 몫이 나올 거고 플러스 얼마가 나올 거다? 1024가 나오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풀 수 있다고요. 됐어? 하지만 답에는 1024가 없지요. 맞습니까? 왜 없을까요? 나누는 수와 나머지 사이의 관계를 보셔야 되잖아요. 됐죠?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가 크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그래서 요 1024자리를 뭘로 바꿔줄까? 505로 한 번 더 나누죠. 몫은 2가 되겠네. 그럼 1010. 그 다음에 플러스 14 이렇게 나오겠죠? 나머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14요. 추가로 여기 나머지 자리가 뭐가 나올 수도 있다?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 마이너스가 나올 때는 우리 그냥 가볍게 뭐라고 생각하자? 그렇지. 5개의 사과를 봉지에 넣었을 때 포장이 완료가 되는 봉지가 있다라면 2개가 모질라가지고 봉지가 포장이 안 돼요. 그럼 몇 개는 갖고 있다는 얘기야? 3개는 이미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마이너스 2랑 똑같은 건 뭐겠어? 거기서 플러스 3이겠죠? 오케이.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13번.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yz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요건 그냥 건너갑시다. 결국 이 13번 문제에서는 뭘 찾는 거니? 그냥 완전제곱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을 그냥 각각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고 앞에서 y 뽑히면 뒤에서 z, 앞에서 z 뽑히면 뒤에서 y 뽑히는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3번은 넘어가시고요. 자, 14번도 아까 누군가가 질문을 했었어. 그래서 질문을 할 법도 해. 생각에 따라서 1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되겠어. px를요. x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몫이 3x 플러스 1이 나오고 나머지가 x 플러스 5가 된대요. 그러면 얘는 이게 px야. 이게 px. 그치요? 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편안하게 생각해. 이게 px니까 px를 x-로 나눴대.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얼마 나오니? 이거 생각하시면 되잖아. 오케이. 1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 4 곱하기 이거 3 집어넣으니까 얼마? 4 플러스 6 해가지고 답이 22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5번 문제는 별표 쳐놓으세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15번 문제의 별표의 이유는 뭐 때문에?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념 때문에. 두 문제 남았지? 금방 빨리 풀었다. 할 말 다 하는. 자, 15번째. 오늘 거는 좀 쉽지 않았냐? 그죠? 쌍둥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네. 자, 15번이요. x에 대한 2차식 x제곱 플러스 kxy에 마이너스 3y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1y에 마이너스 6 얘가 xy에 대한 두 2차식의 곱,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인수분해 단원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하려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인수분해를 하는 요령 어떻게 하죠? 인수분해는 어떻게 한다? 제일 먼저 덩어리가 굉장히 큰 애들이 있다라면
최대한 덩어리부터 줄이라 그랬어. 예를 들어서 다 x제곱을 갖고 있으면 그 x제곱을 고려할 이유가 없잖아. 앞으로 빼면 되죠. 죄다 숫자가 짝수야. 그럼 뭐해? 2를 앞으로 빼면 되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면 뭐래? 두 번째가 기본 공식 적용을 해보죠. 그래서 기본 공식이 안 나와. 그럼 세 번째 뭐해? 혹시나 치환의 형태가 아닐까? 혹시나 복인차식의 형태가 아닐까? 특이한 형태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시고, 네 번째 그두저도 안 되면 뭐해? 마지막으로 내림차순 정리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항이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내림차순 정리할 때 필요한 팁 하나 뭐가 있지? 문자가 다양하게 나올 때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가능성이 제일 크지. 다양한 문자들 중 뭘 본다? 최고차의 차수가 가장 낮은 애로 묶으세요. 낮은 애로 정리하는 거야. 높은 애 아니고. 근데 이제 x도 2차, y도 2차니까 그냥 가볍게 x제곱 플러스 ky의 플러스 1의 x요. 그 다음 두 번째 팀 뭐라 그랬지? 마무리할 때 뒤에 상수함을 어떻게 한다? 괄호를 친 상태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인수분해하기 편하니까. 자, 그럼 여기는 얼마가 나와요? 3y에 그 다음에 y에 여기가 마이너스 10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그럼 얘가 어떻게 나와? x제곱 플러스 ky 플러스 1의 x에다가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 k는요 어떻게 정리할 거야? 여기가 뭐가 나오니까 3y 마이너스 2하고 y 마이너스 3인데 어디에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더하면 플러스 1이 나오는지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플러스 1이 나오지. 그래서 k 값은 얼마다? 2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는 문제입니다. 됐어? 하지만 우리가 얘를 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도 있니? 방정식의 근으로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잖아. 그쵸?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떤 만약에 2차 방정식의 근을요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얘는 x-알파의 x-베타는 0이라고 쓰겠죠. 또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하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을 d라고 쓸까? 이렇게 쓰잖아. 그치? 맞니? 그렇다는 얘기는 얘도 근이고 얘도 근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결론 알파는 결국 뭐다?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루트 d. 그 다음에 베타는 뭐다? 2a분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루트 d라고 써도 상관이 없더라는 거야. 맞아? 똑같은 2차 방정식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라면. 그쵸? 그럼 최종 결론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었다는 얘기는 모르게 어떻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x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 그 다음 이쪽은 뭐라고? 또 다른 항은 x 마이너스에 2a분의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루트 d. 이렇게도 쓸 수 있더라는 거지. 이렇게. 좀 내가 하는 말 이해돼? 됐어? 자, 그럼 봐봐요. 얘는 다 풀진 않을게요. 어차피 2차 방정식 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할 거라 방식만 알고 있읍시다. 자, 머릿속으로 상상하라는 얘기야. 시간도 없기도 하고. 자, 봐봐요. 그러면 x-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d 이게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요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니? x의 뭐로? 개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그치? 맞아? 근데 저쪽 봐봐. x의 개수에 뭐가 포함되어 있지? y가 포함되어 있어. 지금 맞죠? y가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요 안에는 y가 있다 없다? 있다. 왜? x 입장에선 개수니까. 이해되니? 됐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지? 저 식을요 이런 방정식 x에 대한 방정식의 형태로 봤을 때 얘가 뭘 해야 돼? xy에 대한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요거를 했는데 얘가 xy에 대한 두 1차식으로 나와야 된대. 근데 얘가 지금 여기에서 y가 나오니까 xy에 대한 두 1차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무작정 되는 건 아니고 뭐가 루트가 없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x, y에 대한 1차식이지. 루트가 살아있으면 y에 대한 1차식은 확답을 못 하잖아. 내가 하는 말 이해돼? 그렇다면 여기에서 루트가 사라져야 되죠. 근데 루트 안에 누가 있는 거야? d가 있는 거죠. d는 누구였어? b제곱 마이너스 4ac였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b랑 a랑 c는 뭐지? x의 개수. x의 개수 중에는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 y라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지 이게 없어지니?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만 루트가 사라지지. 누가? 다시 이야기해봐. 누가? 얘가. 누가? y에 관한 식이.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요거는 나중을 위해서 남겨놓자. 그 말은 이 문제의 풀이를 다르게 접근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놓고 첫 번째 뭐? x에 대한 판별식을 쓴다. 그럼 식이막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거는 결론적으로 누가 나오게 된다? y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걔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또 뭐야? 걔를 또 판별식 쓴다. 그래서 제로가 나와야 된다. 왜?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럼 결론. x, y에 대한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될 때 라는 문제가 나오면 머릿속에 그냥 뭐? 판별식 두 번 쓰는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시험은 항상 어떻게 봐야 된다? 빨리 풀어야 된다고. 그러면 인수분해할 때 막 이거 안 보일 수 있어. 막 헷갈릴 수 있다고. 그러면 뭐 한다? 그냥 가볍게 판별식 두 번 쓰자. 첫 번째 판별식에 또 판별식이 뭐다? 제로가 나오면 우리는 x, y에 관한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됐지? 됐죠? 넘어가. 16번. 아이고 힘들다. 16번요. 자, 16번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도 교육청 고2에 고1도 아니고 고2에 공통 부분 3월에 29번 전체 문제 몇 문제? 전체 문제 몇 문제? 30문제. 그 중에 29번. 30번은 안 풀게요. 아, 지금 요거 17번은 안 풀게요. 17번 다 풀 줄 알지? 17번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16번 한번 풀고 갑시다. 자, 29번 문제는 이런 식이에요. 혹시 16번 맞았다 손? 이거 정답률 굉장히 낮을 것 같은 예감. 오. 그러니까 우리는 16번을 풀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스킬은 뭐다? 암산. 그치? 우리 재영이는 모든 문제를 암산으로 푸니까 우리가 16번을 맞추려면 뭐가 필요하다? 암산. 암산으로 풀었으면 풀리는 건데 니네 손가락을 대서 틀린 거야 보니까. 그렇지. 자, 가 한번 봅시다. 가. fx를요 x제곱 플러스 gx로 남은 몫이 x 플러스 2고요. 나머지는 gx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자, 선생님이 다항식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그동안 얘기했던 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 첫 번째 뭐였냐면 문제가 나오면 뭐 하라 그랬지? 표현하라 그랬어. 그래서 표현을 할 거야. x제곱 플러스 gx요. 그 다음에 요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플러스 2가 나올 거고요. 플러스 나머지가 gx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나올 거라요. 요게 이제 문제에서 문제를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됐죠? 두 번째 또 했던 얘기 중에 다항식이라는 게 나오면 우리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 식의 개수와 차수를 비교해야 한다. 됐죠?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볼 것이다. 뭘 비교를 해볼 것이냐? fx가요 몇 차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요 정도 비교할 수 있지 않겠니? 얘의 차수와 얘의 차수는 비교할 수 있지 않겠니? 맞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뭘 할 거냐? 첫 번째 gx의 차수가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n차라고 해봅시다. n차. 그러면 요쪽에 있는 이 녀석은 지금 몇 차가 나오니? n차가 되거나, 자, n이 2보다 크거나 작거나를 생각을 해야 되겠네, 그지? 첫 번째 뭘 따질 수 있어? n이 0. 다시 얘기해서 상수가 나온다면 이쪽은 뭐가 되지? 2차가 나오지. 맞니? 맞아? 근데 얘가 지금 상수인 상황이잖아? 상수가 되면 이쪽에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여기도 2차가 나오지. 그럼 얘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됐죠? 두 번째
그럼 만약에 n이 2차 이상이라고 해볼까? 2차 이상? 2차 이상? n이 2차 이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차수를 결정하는 게 gx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x제곱보다 차수가 크면 gx 차수 따라가잖아.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차라고 한번 해봅시다. 3차. 그럼 여기는 3차에 2차니까 이거 3차죠. 근데 여기가 3차의 제곱이니까 몇 차? 6차지. 6차에서 2차를 빼니까 뭐 나와? 그대로 6차지. 이거 얘들아 6차에서 2차 뺐다고 4차 나오는 거 아니지? 이거 착각하면 안 돼. 6차에서 2차 빼면 6차야. 차수야. 그럼 나머지 차수가 더 어때? 크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얘도 안 돼요. 그럼 남은 거 뭐 있니? n이 얼마일 때? 세 번째. n이 얼마일 때? 1일 때요. 됐어? n이 1일 때. 다시 얘기해서 gx의 차수가 얼마일 때? gx가 1차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차일 때. x제곱 더하기 gx 1차죠. 예, 2차지. 그럼 전체 차수 몇 차예요? 2차요. 2차요. 여기는요. gx 제곱하면 몇 차예요? 2차죠. 그죠? 근데 거기다가 x제곱을 뺀대요. 2차에서 x제곱 뺐어.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야. 하나의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gx가요. 최고차 x제곱항의 개수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 이거 돼요. 자, 그 상황을 이야기해 줄게. 지금 선생님 얘는요 풀이가요 어떻습니까? 그냥 그런 차수 결정하는 것부터가 문제야. 자, 볼까? gx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나왔으면 우리는 gx를요 플러스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a라고 놓을 수 있어야 돼. 다시 정리해 볼게. 잘 봐. 1차예요. 그럼 전체 차수 2차입니다. 됐죠? 여기 1차예요. 제곱했으니까 2차예요. 근데 여기도 2차잖아요. 근데 여기가 2차가 나왔으니까 얘가 2차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다면 x제곱을 빼줌으로써 2차가 아닌 1차가 되게끔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이해돼? x제곱을 뺐더니 1차가 나왔단 말이야. 원래는 2차였는데. 이해돼요? 그럼 x제곱의 개수가 얼마였다? 1이었다. 근데 얘가 원래부터 2차가 아니고 1차를 제곱해서 2차가 된 거니까 최고차가 마이너스가 돼도 되기는 돼.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런 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고 나온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논리들을 정리를 하시면 gx가 뭘로 딱 떨어져서 정리가 되냐면 x 플러스 a로 정리가 돼서 떨어집니다. 됐어요? 됐어? 그 다음 나는요 fx가 gx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gx 자리에다가 지우고 x 플러스 a라고 씁시다. x 플러스 a라고 쓰세요. 나에 있는 gx요. 거기다 x 플러스 a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씁시다. 16번의 박스 안에 나에다가 fx는 gx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거 gx를 지우고 x 플러스 a라고 쓰라는 얘기야. 그러면 고식을 나머지 정리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f의 마이너스 a는 제로요. 이렇게 쓰겠지. f의 마이너스 a는 제로요. 이해됐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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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봐봐요. fx는 이제 정리하고 집에 보내줄 거야. 니들이 풀어봐. 선생님 풀이는 이따 밤에 올려줄 거야. 봐봐요. gx를 x 플러스 a라고 놨으니까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지. 그럼 fx가 뭐예요? a라는 미지수를 갖고 있는 실제 식으로 만들어지지. 근데 아까 나의 조건이 뭐였어? f 마이너스 a는 제로지. 그 x자리에다 뭐 집어넣겠어? 마이너스 a 다 집어넣겠지. 그럼 이 식이 전체 뭐가 돼? a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뀌지. 방정식 풀릴까 안 풀릴까? 풀려요. 그럼 a 값이 나와. 됐어요? 요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됐죠? 오케이. 요거 풀이는 집에 가서 선생님이 올려드림. 올라가서 저거 하세요.